2022년도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올해 증시를 뒤돌아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올해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에서 유명한 주식 투자 관련 책인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를 다 같이 읽었었거든요. 이 책 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연준에 맞서지 마라. 이 말이 진리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2022년이었습니다. 역대급 최고의 난이도였다. 흔히 주위에서 2022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기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단타의 고급 기술인 상따나 돌파 매매도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은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23년 내년 1월 2일 오전 10시에 2023년 증시가 개막을 합니다. 미국은 올해 12월 30 금요일까지 주식시장이 열려서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이 마감했고요. 대신 내년 1월 2일에 휴장입니다. 내년 1월 1일 여러 일정을 보면 우선 국내 서학개미들이 매우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자사주 매입에 대한 논의를 이사회에서 합니다. 주가가 아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동시에 주가 방어도 되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글로벌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한국 진출 시기도 이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23년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회장 승진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새해입니다. 매년 새해에는 대기업 총수들의 신년사가 있죠. 중요한 것은 이재용 회장이 신년사를 어떻게 발표하느냐입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전자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뭔가 언급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신년사가 나올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의 IRA법과 관련해서 미국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가 그대로 진행하느냐입니다. 2022년은 긴 하락장이었습니다. 여태껏 이렇게 오래 하락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사상 최장의 하락장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는 충분히 하락했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졌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코앞에 다가온 2023년 증시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은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로 봉쇄 정책을 고수했을 때는 사실 큰 영향이 없었는데 드디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국경까지 개방했죠. 그러자 중국인들이 한국 여행을 오려고 엄청나게 준비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가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의 단순 관광 비자를 발급 중지하기로 했죠. 문제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비행기에서 탑승객의 50% 이상이 양성으로 나왔다죠. 하지만 이 양성인 사람들의 대부분에 증상이 없었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위드 코로나 초기에는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결국에 큰 이상은 없었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집단 면역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도 지금 위드 코로나 초기라서 확진자가 급증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집단 면역 체계가 중국에도 형성되면서 중국도 정상적인 생활이 곧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 봉쇄로부터 시작된 공급망 이슈도 다시 사라지면서 세계 경제 역시 어느 정도는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주식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한국행 비자는 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그 이후에는 필요시 연장될 수 있는데 만일 중국인들의 관광비자 발급이 정상화되면 그때는 중국 리오프닝 주식들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특히 화장품과 카지노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통화정책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파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거나 최소한 인상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거든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위험자산 선호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주식시장에 14년간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상승은 없었거든요. 그럼 미국 연준은 왜 이렇게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느냐? 2020년 코로나 사태일 때 전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었고 그 돈의 힘으로 경제나 주식시장에 거품이 빠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상반기까지는 힘을 못 쓸지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자산들의 가격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 위주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랠리가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에는 종목 선정이 더더욱 중요한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항상 그렇듯이요. 내년도 유가는 WTI 기준으로 평균 91달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해서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 유가 수요도 증가하면서 유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다음 해에 주식시장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주식뿐만이 아니라 채권, 유가, 원자재, 각종 실물지표, 경제지표 등 모든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발표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갖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월가의 투자은행들의 2023년도 경제와 주가 전망을 보면 인플레이션의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행이죠. 2022년에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의 속도도 완화되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미국의 S&P는 경기 침체가 끝나기 6개월 전에 선행해서 바닥을 찍는데 그렇다면은 채권이 상반기까지는 좀 더 유리하고 주식시장은 하반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 같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금리 인상으로 피해본 섹터들이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월가 투자은행들의 2023년도 주식시장은 상저하고 상반기에 낮다가 하반기에 상승하는 상저하고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상반기에는 당장의 V자 반등이 아니더라도 간간히 베어마켓 랠리, 즉 약세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재미있는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아쉽게도 당장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본격적인 위험자산 투자의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책에서 연준에 맞서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 책의 다른 페이지에서는 만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에 다이빙하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라는 말이죠.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의 해네요. 토끼가 깡충깡충하고 뛰듯이 우리 주식시장도 깡충깡충하고 뛰어오르는 장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